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윤 트레이너 생윤 강사 이지은입니다. 우리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너무 신나시죠? 자, 우리 마지막 우리가 배웠던 6단원 문제 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6단원은요, 바로 평화와 윤리였습니다. 평화. 자, 우리 세계 평화 지켜야죠. 우리 빨리 또 남북 통일도 해야 되고요. 네, 대한민국이 이 세계화 시대에 더 멋진 나라가 돼야 될 텐데요.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다음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타 민족과 구별되는 자기 민족만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자기 민족에 대한. 자, 민족 구성원에게 소속감과 유대감을 또 서로 갖게 하고요. 그 다음 민족 통합과 민족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 우리가 더 통합이 되고 번영하기 위해서 자, 우리만의 것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만의.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민족의 정체성이다. 우리 민족의 자아 정체성은 나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 민족의 이런 정체성.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이 있죠?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가실게요. 자, 다음이 공통으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자, 이거 중요하죠? 우리 것을 또 지키면서 그리고 다른 것도 받아들이는 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자세인데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간의 존엄성, 평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는 무슨 개념이냐? 자, 극단적인 세계주의냐? 자, 배타적인 민족주의냐? 다 너무 극단적인 거 이런 건 별로 좋지가 않죠? 자, 열린 민족주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또 이렇게 다른 것도 받아들일 줄 아는 열린 마음. 네, 이게 정말 제일 필요한 자세죠.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3번 가실게요. 자, 기업과 니은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통일이라고 하는 숙제가 우리나라에 남겨 있는데 자, 이래저래 사실 여러모로 비용이 들어요. 자,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아서 분단 국가여서 여러 가지 돈이 들죠. 자, 일단은 국방비 들고요. 이산가족의 고통 이런 것도 다 마이너스적인 거기 때문에 비용입니다. 꼭 돈만 비용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비용으로 치면 이것을 분단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분단 비용. 자, 그 다음에 통일이 돼도 돈이 들어요. 그렇죠? 통일되면 또 아무래도 남북 간의 격차가 있고 그런 것도 수준을 맞추기 위한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통일된 후에 들어가는 돈은 통일 비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분단으로 인한 비용, 분단 비용이네요. 자, 군사비, 안보비, 자, 이런 비용도 있지만 이산가족의 고통, 외국인의 투자 감소, 불안하니까 우리나라가 자, 이런 무형의 보이지 않는 비용도 있더라. 맞죠? 자, 그 다음에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체제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통일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 통일 비용, 그렇죠? 자, 용어들은 간단합니다. 자, 정치, 경제, 제도를 통합하는 비용, 치안, 실업 해소 등의 위기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일 후에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용, 돈 많이 드는 거 싫지 않아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통일이 돼야 된다. 통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분단 비용 더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만큼 더 달라졌기 때문에 통일 비용도 더 들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통일을 해야 그나마 이 비용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억은 분단 비용, 니은은 통일 비용.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가실게요. 평화 비용의 효과. 자, 우리가 이제 평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평화 비용이죠. 자, 평화 비용,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런 뭐가 좋아요? 좋은 점이 많죠. 일단은 우리가 평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국방비라든지 군사비 이런 것들은 여차하면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평화적으로 이렇게 서로 막 분위기가 좋아요. 평화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군사비를 많이 안 들여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될 거고 지금부터 평화의 분위기로 평화의 모드로 자, 준비를 해놨으면 자, 우리가 나중에 통일된 다음에도 그 다음에 통일됐으면 그 다음 들어가는 돈도 많잖아요. 통일 비용. 그렇지만 미리미리 평화의 자세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일됐을 때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래저래 미리미리 지금 평화의 모드로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분단 비용도 줄어들고 통일 비용도 절감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약간 평화의 분위기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국제사에서도 우리나라 보는 눈이 달라지죠. 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다가도 불안해. 저기 또 북한이 또 뭔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하게 해서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불안하지 않네? 평화의 분위기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외국에서도 좋은 시선을 보여줄 거고 국가 위상도 올라가고요. 자, 한반도의 전쟁 위기도 줄어들고 다 맞네요. 기억낸 대들 모두가 정답. 그러면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이번에는 이제 5번 문제 가볼까요? 자,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노력 방안이 아닌 것은 자, 북한에서 지금 넘어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북한 이탈 주민. 일명 뭐 탈북자.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쨌거나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민족이잖아요. 자, 생계비, 주거 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해줘야죠. 솔직히 그분들 입장에서 맨땅에 헤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반대로 자, 우리가 이제 막 뭐 새로운 나라에 가서 뭐 맨몸으로 왔다. 자, 그랬을 때 얼마나 살아가기가 막막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조금의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원, 직업훈련, 취업을 알선해주고,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뭐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우리나라 문화도 아직은 어색할 텐데, 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편견, 무시,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생각하자. 맞죠?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정말 해줘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당연히 틀리죠. 자,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번엔 6번. 다음 내용 중 밑줄 치 이것은 무엇인가? 자, 세계 곳곳에 있는 한민족 모두가 민족 정체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를 말하는데 이것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민족 통합과 번영에 이바지하며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자, 세계 곳곳에 요즘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참 많이 퍼져나가 있죠. 그렇죠? 해외 곳곳에 살고 계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요? 네트워크, 그렇죠? 자, 그래서 한민족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죠. 자, 우리 한민족들이 이제 서로 외국에 나가 있어도 우리가 서로를 지원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나 된 그 느낌.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국가 경쟁력도 더 높아지고요. 네, 우리 민족도 더 잘 통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뭔 일 터져도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외국에 살고 계신 우리 동포들이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안타까워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하죠.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외국에 나가면 더 애국자가 된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우리 이것을 무엇을 구축한다? 우리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한민족 네트워크.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7번 문제 가실까요? 자,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개념은 자, 우리가 이걸 합성어예요. 그래서 세계를 뜻하는 글로벌과 지역을 뜻하는 로컬 이게 합쳐졌어요. 자, 그래서 글로벌과 로컬이 들어간 뭔가 그런 용어를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세계화와 지역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세계 지역화가 되겠죠. 그럼 합성어가 되니까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 세계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인류의 공존과 합을 도모한다. 자, 우리 지역,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문화를 지키시면서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아가는 시민이지 이런 마음을 동시에 갖는 세계 지역화, 그죠? 자, 글로벌과 로컬을 합하래요. 그러면 세계화, 지역화 이걸 합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여기 너무 친절하게 다 나와 있네요, 그죠? 세계 지역화 합한 거. 그래서 글로벌과 우리가 로컬을 합한 겁니다. 그래서 글로컬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죠.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가실까요? 자, 다음 중 약소국에 대한 원조의 윤리적 근거로 옳은 것이. 자, 우리 약한 나라 도와주자. 우리가 원조해주자 그러죠. 왜?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불쌍하잖아. 막 이렇게 우리가 그냥 뭐 우리는 자선의 개념일 수도 있고 약간 동정의 마음일 수도 있고 자, 근데 그런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볼까요? 자, 부유한 국가가 초래한 일이므로 도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 건 자연스러운 의무이다. 자, 우리가 좀 어려운 나라 네, 저기 힘들어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뭐 기아로 허덕이는 나라도 있고 그런 나라를 봤을 때 자, 의무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건 의무 아니냐? 의무, 당연한 것이다. 우리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피터 싱어는 나쁜 일에 대한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나쁜 일을 막도록 돕는 거는 당연한 거다. 당연한 의무다 역시. 자,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도와야 되고 자연스러운 의무고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도와야 된다라는 거. 그죠? 뭐 그것이 이제 의무의 관점이겠네요. 그럼 이 중에서 지금 윤리적 근거는 1번 의무의 관점이 됩니다. 되셨죠? 자, 이번엔 9번 문제요.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자, 한 나라 안에 몇 가지 문화가 공존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가 요즘은 같이 있죠. 그죠? 자, 여러 인종, 민족, 언어 등의 형성과 유입으로 이질적인 문화가 한 국가 안에서 상호 교류하며 존재한다. 요즘 무슨 시대라고 해요? 다문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요즘의 흐름이죠. 자, 그러면 이 흐름을 다문화라고 표현하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한 나라 안에 여러 문화가 있더라.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엔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우리 보기 중 소극적 평화. 자, 국가 안보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은 소극적인 평화. 적극적인 평화가 있고 소극적인 평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평화를 지키려면 뭐 전쟁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일단 전쟁. 자, 이런 것을 소극적 평화라고 해요. 그래서 직접적인 폭력, 때리고 뭐 테러하고 전쟁 같은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거, 그것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평화다. 소극적인 평화. 근데 이제 적극적인 평화는 이제 그거 말고도 더 그 이상의 이런 우리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거 이것도 평화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평화고, 자, 그다음에 이런 게 이제 국가 안보적인 소극적 평화인데, 자, 니은 볼까요?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폭력을 우리가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 거고, 폭력이 없는 걸. 자, 종교, 사상, 언어, 학문, 문화적 폭력도 없고, 자, 문화로 뭐 차별하고 이것도 폭력이라는 거죠. 흔히 우리 언어 폭력이라고도 하잖아. 막 욕하는 거. 이것도 폭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극적 평화는 그냥 때리고 죽이고 이러지만 않으면 된다고. 우리가 더 넓은 의미의 적극적 평화는 이런 종교, 사상, 언어, 학문 등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 이런 것까지 다 없어지는 폭력 상태. 자, 그 다음에 디귿 국가안보 차원에서 삶의 질, 인간 존엄성 보전 이렇게 이런 것까지 넓게 규정한 거. 자,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평화를 보는 건 적극적 평화예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소극적 평화만 찾아라.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폭력이 없는 정도. 자, 그래서 그것은 기억만이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에 11번. 11번과 12번은 이제 세트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전쟁에 대한 관점이 나왔는데, 자, 우리 볼까요? 자, 전쟁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면 안 돼. 전쟁은 절대로 하면 안 되지. 도덕적이지 못해. 자, 그러면 이건 무슨 관점이냐? 그러면 이제 바로요. 윗글의 기억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적절한 것은. 자, 도덕은 옳지 못하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평화를 지켜야 된다. 현실주의, 정의 전쟁, 도덕주의. 네, 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바로 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1번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니은 볼까? 국가 간에는 도덕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자, 국가 간에 무슨 도덕이 있느냐? 네, 자국의 이익. 자, 자기 나라 이익이 최고다. 자, 그게 이제 현실주의죠. 국가 간에도 이제 힘의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더 힘센 나라. 네, 자기네 나라 이익을 위해서. 그게 현실주의죠. 현실주의. 자, 전쟁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지만 정의를 실현할 때는 전쟁이 허용될 수 있다. 전쟁을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근데 정의를 위해서는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자, 정의 전쟁용이죠. 대신 이유는 정의를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굉장히 이제 괴롭혀 국민들을. 그래서 저걸 못 봐주겠다. 저 나라를 혼내줘야 되겠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약간 그래서 그 나라와 싸우게 됐다. 자, 이렇게 되면 전쟁을 하는데 이유가 이제 정의를 위해서 한 전쟁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뭐 전쟁이라는 건 그런 정의를 위한 것도 안 된다. 이런 관점이 있고 정의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된다. 그다음에 여기에 관점이 현실주의는 뭐 자기 나라 이익이 최고 아니냐. 전쟁할 수도 있지. 약간 이런 관점. 네, 그래서 관점이 참 다양한데 자, 우리 11번 1번이고요. 자, 12번. 그러면 윗글 디귿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쟁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자, 그러면 우리가 전쟁이 허용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의를 위해서라면 그럼 그 조건이 아닌 것. 자, 전쟁 수행의 원인이 정당해야 된다. 그렇죠. 이유가 제대로 있어야 될 거고요. 자, 무관 생명을 보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될 거고. 자, 공공질서를 책임지는 주체가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일개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공공질서를 책임지는 주체가 자 전쟁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겠죠.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해야지 뭐 그냥 전쟁으로 일단은 정의를 세우자 이런 자세는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다 해볼 거 해보고 더 이상 안 돼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 그 지경에 이를 때 전쟁을 하는 거죠. 최후의 수단이어야죠. 그쵸? 이 말이 틀렸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자, 자기 민족의 이익만을 추구해요. 우리 민족의 이익만. 그래서 다른 민족을 배격하는 민족주의. 자, 바람직하지 않죠. 민족주의인데 자, 이렇게 다른 나라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막 다른 나라 약간 짓밟기도 하고 배격하고 싫어하고 이런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배타적 민족주의. 자기 민족만 잘났다 이거죠. 자기 민족만 최고고 자기 민족의 이익만 챙기겠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민족 간의 갈등을 유발해서 지구촌 평화를 해칠 수 있죠. 자, 2번이 사실 좋은 민족주의가 아니죠. 배타적 민족주의입니다. 자, 그다음 14번. 자, 바람직한 우리 통일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통일 제대로 해야 될 텐데요. 평화 통일.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평화 통일해야 되고요. 주변 국가 협력. 자, 주변 나라들이 이제 도와줘야 돼요. 우리나라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남북이 통일되려면 주변에서도 좀 도와줘야 되고요. 자, 점진적이고 단계적. 갑자기 확 하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지금 남북한이 굉장히 이제 다른 점이 많은데 그냥 무조건 통일하고 잘 지내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갈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서서히 준비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이고 단계적, 급진적이고 무력적, 급하면 안 되고 그것도 힘으로 하면 평화 통일이 반드시 평화 통일이어야 되지 무력 통일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죠. 자, 그다음에 15번. 자, 통일의 의의와 거리가 먼 것은 통일은 일단 우리가 남북이 통일하면 지금 이산가족 우리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가족 생이별한 거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자, 그래서 이산가족의 고통이 해소되고 재외 동포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된다. 자, 외국에 있는 동포들을 통일이 되면 포용한다? 재외 동포까지? 자, 일단은 우리나라 안이 분단됐잖아요. 그렇죠?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주고 손상된 민족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인데 완전히 이제 두 개로 쪼강이 났는데 그걸 회복할 수 있을 거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도 당장 이바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통일에 의해 거리가 먼 것은 조금 요거는 거리감이 있네요. 2번이 우리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16번. 자, 다음과 같은 활동의 목적은 자, 재동포 재단을 운영하고요. 세계 한인의 날을 개최하고 자, 그다음에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 우리가 서로 외국에 있더라도 우리 한민족끼리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한인의 날 같은 것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재외 동포가 여러 가지 재단도 운영하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요? 네, 목적이 뭐겠어요? 자,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 자,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동질성을 찾아가는 거죠. 자, 특히 외국에 살면서 우리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걸. 자, 그런 거 잊지 않고 계속 회복하고 하는 거. 현지 문화에 그냥 동화. 외국에 사니까 외국 문화랑 그냥 우리 한국 문화 다 버리고 외국 문화에 흡수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각 지역의 독립성을 확대하려고 문화, 역사, 의식의 이지라 아니죠. 자, 우리가 다 각각 제각각 다른 나라에 살더라도 우리가 하나라는 그것을 이어가는 거죠. 우리 동질성 회복이 정답이네요.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17번. 다음 내용의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자, 국제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세계 전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사회 전체가 하나처럼 보이는 세계는 하나다. 그게 뭐예요? 세계화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정답이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 18번. 자,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언어, 풍습, 종교, 정치, 경제. 자, 이런 각종 문화를 우리가 서로 공유합니다.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으로 결합된 문화 공동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묶여 있죠. 자, 그러면 자, 이게 뭐냐? 국가냐, 민족이냐, 자치정부냐, 인종이냐? 자, 바로 이게 민족이죠. 민족. 그래서 우리는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으로 결합된 공동체 1번 민족입니다. 자, 그다음 19번. 통일 편익의 유형이 다른 하나는 통일로 얻는 이익.
이런 것들을 편익이라고 하죠. 통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편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남북이 하나 되면서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생길 수도 있고, 자, 정치 군사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도 다 편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유형이 다른 거? 하나는 요거랑 관련이 있죠. 요거. 그래서 경제적. 나머지는 경제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 플러스적인 거죠. 편익은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고 나머지는 비경제적인 편익. 경제적이냐? 경제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나눈 거고요. 자, 그러면 다 비경제적인데 얘만 경제적이니까 1번이 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19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마지막 단어는 역시 조금 이렇게 좀 쉽게 정리가 되는 단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생활과 윤리 전부 대단원 6단원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하나하나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한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하나하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근데 우리 일상생활은 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생각하고 살잖아요. 늘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윤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가치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걸 현실에서 끊임없이 생각해 봐라. 사실 그런 차원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윤리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윤리적으로 사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가치관 제대로 된 가치관 정립하시고, 그리고 일단 또 하나의 목표가 있죠. 우리 바로 검정고시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검정고시 목표 합격에 달성하기 위해서 생활과 윤리가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검정고시 합격 제가 반드시 기원해 드릴게요. 시험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